즉스 언어 유희, 나 자신에게 좋은 대화로 들어가 볼게요. 많은 명사분들이 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딱 그 말 듣고 이렇게 한번 방송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지혜님도 나름 이런 대화를 좋아하는 분 같아요. 아닌가요?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준비했고, 우리 스스로 대화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없을 것 같아요? 지혜님. 근데 사실 요즘 사람들은 많이 바쁘니까 나와의 대화도 물론 없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도 그냥 필요한 대화? 간결하게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아요. 친구를 만나도 어떨 때는 진짜 한 2시간 만나거나 뭔가 대화를 길게 하고 싶은데 끊기는 순간들도 많을 거고 카톡으로 하다 보면 일이 바쁘다 보면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다음날 대답을 해야 될 때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뭔가 속 깊은 대화도 없어지고 의미 있는 시간들도 적어지는 게 아닐까. 근데 그걸 채워가는 시간들은 또 분명히 있겠죠. 유튜브를 본다거나 아니면 여행을 간다거나 뭐 다른 걸로 채워지고 있긴 하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는 대화가 우리 해마에 좋대요. 뭐 해마를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대화를 많이 해야 작동하는 거니까 저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게 매주 여기 와서 방송을 하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친구들이랑 할 수 없는 대화들도 이 안에 많이 있거든요. 주제라든지 뭐 이런 사연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해마가 발달하지 않았을까. 계속 생각하고 대화해야 되니까. 그렇죠. 뭐 혼자서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그럼 지혜님은 과거와 달라진 내 모습이 있을까요? 과거와 달라진 내 모습이요.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 뭐 이런 거. 근데 예전에는 그냥 뭔가 시간이 남으면 뭔가 TV를 보거나 뭔가 그 생각하지 않는 일을 하고 싶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그냥 자유롭게 흘러보내는 것처럼. 네, 그냥 회사에서 너무 바쁘거나 힘들었으니까 굳이 뭐 또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하루 중에 1시간 정도로 나를 내려놓고 멍을 나를 때리거나 내려놓고 그냥 그러니까 TV를 틀어놔도 TV를 보는 게 아닌 경우도 많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하루에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는 그냥 꼭 거의 대화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뭔가 조금은 우리가 하루 중에 가치 있는 시간 표현하자면 뭐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내고 계신 거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 어른인 척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생각해보니까 어른인 척을 하면 상대나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안 해요.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익숙해서 그런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들킬까봐 어른스럽게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뭔가 성숙해 보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안 먹히죠. 왜 그런지 알아요? 왜? 지금은 그냥 어른이잖아. 찐 어른인데 어른인 척을 어떻게 해요? 누가 봐도 게스트분들이 봐도 문희는 어른입니다. 어려지고 싶을 뿐. 어려지고 싶진 않고 그냥 이제 찐 어른으로 스스로 인정하면서 좀 지내는데 아마 청취자분들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나의 이런 모습이 있지만 조금씩 변화했거나 아니면 좀 환경이나 뭔가 내 상황이 달라지면서 그 사라지는 모습들 그걸 한번 찾아보시는 게 또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던 거고 자신에 대한 이해도 테스트를 오늘 가져왔거든요. 네. 아마 지혜님 또 이런 테스트는 처음 해봤을 거예요. MBTI 같은 거 많이 하셨겠지만 뭐 적성검사라든지 회사 네. 들어갈 때 나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에 대한 거니까 네. 솔직하게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홀수 번호를 지혜님이 해주시고 제가 짝수 번호를 하면서 네. 천천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네. 나도 모르게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저는 yes. 어때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no? 네. 왜 no? 외로움을 느낄 시간도 없어요. 외로움을 느낄 새가 없어. 외로움을 느끼려고 하면 아이들이 자꾸 엉겨 붙어요. 외로움이란 감정이 그럼 뭐예요? 외로움. 그게 사람들마다 다른 거니까. 공허함 아닐까요? 공허함? 저희가 생각하는 외로움은 그래요. 이거 사람들마다 다른 거니까 진짜.
저는 외로움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미국 갔었을 때 혼자서 다 지냈고 다 이방인이잖아요. 외국인이니까. 그때도 외로움을 안 느꼈거든요. 왜냐면 그냥 그 안에 속해 있으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 속해 있는 게 사라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래 소속감이 사라진다는 게 그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그런 걸 느끼는 것처럼 저는 뭔가 일을 하고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무언가 멀어져 있는 느낌. 그게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 2번은 힘든 감정이 들 때 해소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예스 아니면 노 해주세요. 전 예스. 저도 예스. 어떻게 해소해요 그럼? 전 계속 말해요. 대화를 계속 하는군요. 나 힘들다. 아 힘들다고? 이 표현을 안 하면 이게 속에서 썩더라고요. 골마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말을 안 하면 알아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를 우리 예전 방송에서 했었잖아요. 감정의 애티튜드에서. 그렇기 때문에 해소하는 방법들을 조금씩 찾아내는 것 같아요. 뭐 말을 하는 사람, 대화를 하는 사람, 아니면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 저는 가장 좋은 게 뭐랄까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할 때. 제가 그 CF가 기억이 나거든요. 유해진 씨가 카드사 CF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계속 말을 해요. 근데 그 CF가 그때 되게 유행이었어요. 저는 좀 나이가 어렸지만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뭔가 찾아서 해도 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내가 간직하고 아무것도 안 할 때 생기는 거 약간 무소유의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거 한번 해주세요. 네, 세 번째는 현재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이 많다. 저는 있어요. 어때요? 저는 글쎄요. 요거는 세모예요 그럼? 요건 세모. 좋아하는 시간은 저는 일단 방송하는 시간은 매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놓지 않으려고 더 많이 노력을 했죠. 방송이 끝나고부터가 또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청취자분들과 이 사연자분들의 또 이야기가 저한테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 내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는 거죠. 요 1시간 동안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그럼 지혜님은 원래 좋아하는 일은 뭐였는데 요즘 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제가 좋아하는 일은 뭐 그냥 저도 그냥 방송이었겠죠. 방송을 저도 막 제가 준비하고 했었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잠시 쉬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군요. 세모이긴 한데 저도 뭐 조만간 다시 시작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방송에서 다음에 오셨을 때 조금 더 이렇게 딥하게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4번. 가족 또는 친한 친구에게 내 얘기를 자주 한다. 네, 저는 예스. 저도 예스. 이거는 뭐 좀 나이가 들고 나면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영화, 드라마, 뭐 아니 먹는 거, 아니 여행 가는 거, 아니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궁금해했거나 뭐 연애 이야기라든지 연예인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우리 얘기만 해도 시간이 다 가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것 같고. 마지막 해주세요. 네, 영화, 음악, TV 프로그램, 사진 등을 보고 운 적이 있다. 저는 예스. 저도 예스. 저는 우는 제 자신을 울었어요? 보고 저는 인사이드 아웃 보고 인사이드 아웃 봤어요? 2편은 못 봤고 1을 다시 봤어요? 1편을 다시 봤었는데 그것도 다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행이네 그래도. 근데 옛날에 감성이 그냥 툭 튀어나온 거니까. 그래서 내 감정이 아직 살아있구나. 이런 걸 또 이제 생각하게 됐죠. 살아있게 하죠. 왜냐면 지금 또 뭐 육아와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보내면서 조금은 달라졌겠지만 저는 친구들한테도 운다고 자주 얘기했던 게 이런 것 같아요. 지혜님한테도 지난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냥 운다고. 잘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사람들과 내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에 공감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너무 바쁠 때는 내 마음이 좁아져 있어서
진짜 힘든 일에만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F가 되는 거야. 아, 이게 찐 공감이네요, 네, 진짜. 진짜 감정이입을 제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뭔가 막 펑펑 우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진짜 몽골몽골해지는 이야기구나. 아니면 이거는 조금은 슬퍼서 마음이 내가 조금 애달프다. 이렇게 감정적 단어로 바로 연결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음악을 튼다거나 아니면 다큐를 본다던가 뭐 영화를 봐도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두 명의 연인인데 이 두 명의 연인이 15년인가 20년 동안 못 보다가 다시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영화 보고 진짜 이 영화는 잘 만들었다고 하면서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몇십 년 만에 내가 영화를 보면서 뭔가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걸 막 얘기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좋은 영화 있다. 혹시 울고 싶을 때 한번 봐라. 그러면서 잘 생각해보니까 이제 내 마음의 여유가 생겼구나. 예전에는 내가 울 때 그냥 울어버리고 또 나는 현실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잘 보면 슬픈 일이 있어도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감추기도 하는데 지금은 조금의 여유가 생기니까 뭐 울기도 하고 운다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울면 내가 밥 한 번 사주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요테르트는 S가 많을수록 잘 아는 거래요. 저는 다 S였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냐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는 거는 내가 스스로 감정 표현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 요 질문들 안에 있었으니까 뭐 처음에 들었었을 때 S 할까 노 할까 이렇게 고민했지만 다 S로 바뀌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듣고 나서 마음을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야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질문을 넘어가자면요. 나 자신이 싫거나 미울 때 무엇부터 하는 게 좋은지. 지혜님은 잘 없잖아요. 미운 적. 난 나를 너무 사랑해서. 아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지혜님이랑 같이 아는 동생이 있는데 네. 그 동생이 지혜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뭐 어떤 얘기요? 지혜님은 지혜님 스스로를 너무 사랑한다고. 그 친구가 그러니까 동생이거든요. 네. 우리가 아는 동생. 뭐 네. 제가 이니셜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씩 그냥 보기가 싫을 때 이럴 때는 뭔가 외적인 걸 바꿔요. 아, 스타일링을 좀 바꾸는 거. 뭐 머리를 새로 한다던가 할 수 있으니까. 뭐 옷을 새로 산다던가 그렇게 해서 좀 그냥 나의 분위기를 바꿔서 그냥 기분 전환을 해요. 그 기분 전환이 조금씩 확장이 돼서 나의 뭔가 미운 것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아니면 또 좋은 쪽으로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네네. 저는 30대 중반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초반까지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내가 슬픔과 힘듦, 좌절이라는 것들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마다 내가 풀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 왜 그렇게 힘든 이야기를 나한테 안 했어? 근데 나는 안 하는 게 그때 나의 최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 이제는 좀 얘기해줘야지. 근데 요즘엔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할 때도 있고 조금은 줄여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너무 이렇게 수도꼭지가 풀린 것처럼 얘기할 때도 있지만 친구들은 또 그 얘기 들으면서 또 좋아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잘 생각해보니까 뭘 하면 좋을지를 딱 찾아봤는데 내 마음을 여는 것부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지. 잠겨 있잖아요. 근데 잠겨 있을 때 내가 미워지면 계속 뭐 자책이라든지 아니면 자존감이 낮아진다거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아지는데 열려 있을 때는 그런 생각들이 같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한번 열어보셔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잘 보면 심리학자분들이나 이런 약간 좀 정신건강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항상 어릴 때라든지 요 대학 시절까지 아픔이나 상처들은 다쳐버리면 오래가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쵸. 평생 가는 경우도 생긴대요. 그래서 이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은 조금씩 그거를 뭐 방송이나 아니면 또 요즘 이렇게 센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고. 맞아요. 요즘에는 그런 곳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좀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그런 뭐 플랫폼도 있을 거고 제가 알기도 아니면 어떤 조금 뭔가 커뮤니티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화를 해서 좀 상담을 받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청취자분들 중에서 진짜 힘든 분들이 있으면 저는 그러니까 사연으로 그런 게 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 그런 사이트를 조금 남겨둔다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진짜 내 자신이 미워졌을 때는 힘든 거예요. 남들이 미운 건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가 직장 다니다 보면 항상 미운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활력이 돋죠. 그래야 뭔가 이 전문 용어로 씹는 맛이 생겼다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면 내 자신이 미워지는 거는 뭔가 방안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오늘 우리가 대화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지만 대화 혹시 올바른 대화의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올바른 대화면 상대방과의 하는 그렇죠. 대화이죠. 그러면 일단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태도? 그게 좀 필요하죠. 네, 그게 일단은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대화가 진짜 크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공감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내 이야기에 어떤 리액션을 잘해준다. 이건 나만의 감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온전히 생각하고 있다는 게 연결이 되거든요. 어떤 말인지는 딱 명확하게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게 내가 그냥 뭐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아니면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면 뭐 잘했어 이런 말인데도 그 정서가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보만 파악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땠어? 그거 잘된 일이야.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조금 더 좋은 반응을 느낄 수 있지만 잘 보면 정서적인 대화들이 있었을 때 올바른 대화가 될 수 있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보적인 대화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하고 있어요. 뉴스를 본다던가 아니면 어떤 사실들을 접한다던가 아니면 예전 수업을 듣는다던가 근데 그거는 대화가 아니거든요. 그냥 정보를 습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유튜브를 보거나 TV를 보는 것도 거기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캐치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그냥 정보잖아요. 어쩔 때는 뭐 조금 뭉클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바른 대화는 내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 움직이는 게 어떤 사람들은 잘 움직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안 움직이잖아요. 그게 제가 재밌게 본 게 어떤 유튜브에서 TV 방송사랑 같이 했었는데 진짜 슬픈 영화를 틀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한 25명 같이 앉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울어요. 보면서. 네. 어떤 사람들은 저거 보고 왜 울어? 감정을 인식하고 변화하는 과정이 다른 거잖아요. 그 방송을 틀어준 사람들은 당연히 이거 보면 다 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뭐 아는 사람이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정서적 대화들이 좀 필요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 사람들은 분명 이성적 감성이라든지 뭐 우리가 이성이라 부르는 그게 있잖아요. 내 안에. 네. 그게 좀 더 많은 사람이고 감수성이 더 있는 사람들이 좀 울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것도 그런데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온전히 그 상대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떤 얘기를 해도 그냥 진짜 경청해주는 그 자세 하나만으로도 감동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위안이 많이 돼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내 얘기를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 게 있을 때도 있지만 내가 얘기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내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서 이 감정을 왜곡한다거나 다른 길로 가게끔 만드는 사람도 있으니까. 맞아요.
친구를 만났는데 나는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친구가 딱 다 듣고 나서 허무맹랑하게 얘기하면 힘 빠져요. 힘 빠지거든요. 맞아. 내가 얘 만나서 이런 반응 보려고 얘기했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근데 그런 대화들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내가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이 친구에게는 이 대화를 하면 안 되겠다. 그 경험치가 쌓이는 거죠.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럼 제이님은 혹시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해요? 저는 일단 그냥 들어주려고 하는. 조금 이런 경청하는 입장이군요. 네. 제 말이 많아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대화를 하게 되면 좀 들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언제 가장 많이 들어줬어요? 몇 시간까지 들어줘 본 적 있다? 근데 이게 이 시간 단위로 가게 되면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고민에 대한 고민을 얘기했었을 때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냥 재밌는 걸 얘기하면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티키타카가 맞아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 뭐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근데 고민이 있어라고 해서 이제 경청하는 자세로 딱 듣는데 이게 계속 2-3시간 동안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저도 좀 지치잖아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이제 공감을 해줬다가 나중에는 친구야 이거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방향을 조금씩 제시를 해주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친구의 답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답장 너인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은 스탠스가 바뀌긴 해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조금 더 잘 들어주면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말을 잘하면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생각해보면 상대가 그거를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이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경우들도 생기잖아요. 우리가 친구든 뭐 지인이든 뭐 같이 일하는 동료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딱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여기까지만의 내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이게 가끔씩은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감정적인 거에 반응할 때가 생기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 사람 말이 분명히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번쯤은 속아 넘어가 주자. 우리 엄마가 가졌던 마음이었을까요? 아들이 거짓말 쳐도 이거 한 번쯤은 넘어가 주자. 그런 거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다 보였을 텐데. 맞죠. 그러니까 저도 조금씩 어른이 되면서 그런 말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탠스를 취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면 내가 경험한 걸 통해서 요거는 요 정도까지, 요거는 요렇게 해야지. 저는 그래서 이제 엄마의 말을 확실하게 알았다. 엄마의 언어가 이런 거였구나. 제니는 좀 그런 거 느끼는 거 없어? 엄마의 언어 중에 이런 건 딱 나한테 지금 나이가 되니까 좀 와닿았다. 제가 엄마가 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딸한테 그런 거 똑같이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제가 F의 성향을 좀 많이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지금 이거 너 울 상황 아닌데?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F에서 T로 한 번에 딱 스위치가 딱 전환되는 순간이 그렇게 있었거든요. 하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얘가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거는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게 조금씩 들 때? 엄마의 마음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색 질문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이 요청했던 질문이에요. 매일 바쁘게 사는데도 헛헛해 하는 분인데 고민을 좀 얘기하셨는데 뭐 이거 방송에서는 다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님이 조언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마음이 헛헛한 거잖아요. 이럴 때는 진짜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취미나 이런 것들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러면서 좀 대화도 해보고 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그럴 수 있는 시간들 이런 걸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마 필요하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20대 때가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다고. 어떤 시기가 그냥 뭔가 블랙아웃처럼. 근데 그때 사라진. 진짜 바쁘게 살았던 것 같거든요. 사람도 많이 만나고 하는 일도 많고 나름의 돈도 벌고.
너무 시간을 꽉 채우니까 근데 조급해졌어요. 그 다음 약속을 가기 위해서, 그 다음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한 번 또 아프면 안 되고 한 번 또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는 그 바보 같은 책임감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 헛헛함이 찾아오더라고. 그때 딱 느꼈던 게 이제 좀 한 번은 내려놓자. 뭘 내려놓는가는 자기의 선택이에요. 인맥을 내려놓든지 아니면 하는 일을 내려놓든지 아니면 뭐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좀 덜 벌어도 괜찮다. 뭐 이렇게 내려놓든지 그 가치관은 좀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지금 이 청취자분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내려놓음으로써 좀 뭔가 생기지 않을까. 다른 청취자분들도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20대 분들, 30대 분들 중에는 저보다 더 열심히 살거나 일주일에 스케줄이 빡빡하게 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방송 소감하면서 이런 얘기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나답게 해준 말. 나를 나답게 해준 말. 지혜님이 엄마, 아내, 딸이 아닌 지혜로서 이렇게 해준 말이 있을까요? 저도 되게 열심히 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쉬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픈 스타일. 그래서 뭔가를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전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혜야, 너는 너 자체만으로도 빛나고 괜찮은 사람인데 왜 자꾸 뭘 해서 뭐 성과를 내려고 하고 막 뭘 드러내려고 하고 왜 그러느냐. 그냥 너 자체만으로도 빛나는 사람이니까 그러지 않아도 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머리를 띵 맞은 것 같았고 너무 위로가 되었거든요. 마음속에 들어왔거든요. 네. 지금 또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는 거 보니까 그때 너무 약간 이게 마음에 들어왔어서 아까 그 상담했던 그 분이랑 사연자님이랑 또 헛헛해하는 그런 청취자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런 말을 또 해주고 싶어요. 지금 그대로도 빛이 나고 있다. 너 스스로만으로도 자체만으로도 참 의미 있는 사람이고 또 정말 그 귀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고 싶진 않은데 요즘 햇빛이 세더라고요. 한 5분 정도 밖에서 햇빛을 쐬어보면 어떨까. 아니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로 바꾸려고 농담한 거니까 앞에 얘기를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말이 참 좋았어요. 친한 친구가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열심히 살았어, 운이야. 내가 인정해줄게. 그러니까 그 친구 벌써 저랑 친구 맺은 지 거의 20년 넘거든요. 20년 동안 다 보여줬잖아요. 나의 못난 모습, 뭐 잘한 모습. 그래서 나도 똑같이 해줬죠. 나도 너 인정한다고. 그래서 그때 조금 이제 나는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게 좋았다 이렇게 좀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제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1시간 좀 넘게 대화했는데 네. 어떠셨어요? 대화를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좀 좋았어요. 그런 기회가 있었고 제니님도 청취자분들에게 좋은 이야기와 아니면 경험들을 또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게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생기지 않을까. 다음에 오셨을 때는 아마 청취자가 한 또 2배 이상 늘어났을 거예요. 그때는 더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러니까 지혜님한테 요 방송 초대하면서 얘기했었던 게 청취자가 많아질수록 내가 책임감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지혜님도 예전에 방송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방송을 통해서 하셨기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이에서 또 만나는 게 지혜와 저 그리고 청취자분들 그리고 또 게스트분들 있으니까 오늘 또 좋은 대화를 나눴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와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그럼 지혜님이 우리 인스타와 이메일 한번 알려주세요. 네, 방송 이외에 인스타 4242POD와 이메일 4242POD@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주세요. 팟빵과 유튜브에 댓글과 방송국에 남겨주세요. 개인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심리살롱 이전 연애가 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